작년 1월 달에, 강릉 아산병원에 제가 어머니 제사 때문에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형은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코미디 개그맨, 그분이 그 병원에 처음 실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경외과 과장님이 저보고, 그때보다 상태가 더 위독하다고,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순간 제가, 굉장히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한데, 왠지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분명히 이분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거야. 그 믿음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 12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24시간이 중요하고, 48시간이 지나 봐야만, 생사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 옆에 함께 있을 거야. 제가 10여 년 같이 동료로서, 사업 동료로서 같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고 이분의 의지를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겨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제 마음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은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정말 이 비디오 영상 다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야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창욱 심탁숙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김병윤 사님 스피치에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승치 않은 몸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유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1년 7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꿈이 고갈된 상태에서 1년 7개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얘기도 했지만은 책 한 장도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하나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옆에서 힘을 내라는 또 꿈을 가진 사람 없는 상태에서 1년 7개월을 지내면서 제가 자꾸 꿈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가 병원에서 여러분이 겪지 못한 제가 항상 얘기하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느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바라본 아메이, 제가 겪고 있는 아메이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은 이전에는 제가 아주 큰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저한테 이제 보호자로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신태수 스피치 잠깐 듣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별한 게스트죠. 네,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7년을 거주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메이 사업 덕분에 더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고 당하면서 지금 1년 반을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대구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7년 교제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참
원 없이 살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시할머니 모시고 시아버님 모시고 신우 둘이 있는 집이어서 참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빈서 왔을 때 나는 못해요. 이거 파는 거잖아. 이러면서 우리 스폰서한테 안 한다고 굉장히 부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때려치고도 안 한대. 진짜 안 한대. 제가 그러면서 이런 세미나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보고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분도 계셨고 신문기자도 계셨고 은행 지점장님도 계셨고 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그게 낮에 근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저녁에 왜 또 이런 미래를 준비할까?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상하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래도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할 자신이 없어서 이창호 사장님은 괜찮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씩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인데 술을 먹지 않고 스탠드를 켜고 새벽 2시에도 책 읽는 모습 때문에 저 남자가 또 왜 저럴까 이러면서 갖다 놓은 책들을 한 번씩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 하는 거 방해는 안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추가 수를 벌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겠지 이러면서 도화는 좋습니다. 제품 쓰는 걸로 그리고 친정 엄마 언니한테 이렇게 제품을 처음에 알려봤거든요. 그런데 제품이 다 좋다고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오게 되었습니다. 이장호 사장님이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마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빈스를 받고는 진짜 SP 될 때까지 저녁 안 먹고 이 사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놓고 해도 저녁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진짜 뭔가 일내겠다 이 남자.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보조하는 기분으로 이 빚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4년 반에서 저희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다 가지는 것 같았고 근데 그 행복들이 작년 1월 달에 사고가 나면서 이창호 사장님이 메인으로 주사업자로 나서고 저는 그냥 보조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주사업자로 1년 반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그전에는 보조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냥 여성다운 그런 거였는데 지금 굉장히 씩씩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분들도 컨트롤할 정도로 굉장히 씩씩해졌고 원래 이런 모습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 아니고 굉장히 다소곳한 사람이고 말도 없는 사람인데 이 빈스 통해서 어느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원래 모습 이래요 그랬는데 전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모습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빈스 통해서 굉장히 멋있어졌고 활발해졌고 그리고 생기 있어졌고 그리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집 살 때는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굉장히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막 잘라내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울한 시댁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는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진짜 표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밝은 걸 보면서 이 사업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살림만 살다가 여기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가 힘들어도 전혀 이렇게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창호 사장님 보험회사 영업소장을 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배가 창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창업을 했는데 그 선배가 교통사고 나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는데 막 와서 너 그 선배 알지? 그 선배 죽었는데 너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너 어떻게 살래? 이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제가 그랬거든요. 또 묻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네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 진짜 그런 거 너무 싫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1월 17일 날 작년 1월 17일 날 이렇게 제가 홈파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거기 용평으로 올라오세요 잠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오후에도 그러고 지금 갈 시간이 없어요 사장님. 그러고는 집에 가가 막 이렇게 저 나름대로 애 밥 해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놀랄까 싶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장님 거기 용평 그 아산병원으로 잠깐 올라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스키 타다가 굉장히 잘 타시거든요. 거의 스키 강사처럼 너무너무 잘 타는 사람인데 사고 날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러져서 그러나 그래서 저는 차 몰고 가서 뒤에 이제
태워서 오려고 그래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막 한 5시간 가까이 운전해가 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김병규 사람한테 사람 저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머 큰 사고 났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진짜 눈만 내놓고 목에 기부스를 두르고 진짜 여기는 막 30발을 꿈에서 진짜 만신창이가 정말 돼가 있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눈물밖에 안 났고 제일 첫 마디가 뽀뽀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중환자실에 무슨 뭐 뽀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뽀뽀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다 뽀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화장을 해본 적도 없고 비니스를 떠나 있었습니다. 진짜 맨 얼굴로 그 중환자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남편 건강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건강만 생각하게 됐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도 시댁 그 어른들 다 모시고 11년, 15년을 모셨는데 왜 내한테 이러한 일이 어른들 모시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도 복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하느님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살아줬는데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첫 마디가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차홍 씨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심이었고 제가 지나면서 대화 상대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일을 어찌할고 너무너무 그하잖아요. 저도 1년이 지나도록 제 일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제 일 아니고 저 이런 거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고 손발 대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거부했는데 거부해도 내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창호 사장님 입장에 되어서 끌고도 주고 땀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막 가려운 데도 긁어주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는 와이프처럼 보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가 봅니다. 굉장히 세상이 좋아져서 치료약도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진짜 손만 써달라고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 있는데 제일 그 감동적인 거는 재활 환자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력상 진짜 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후원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면은 이런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이창호 사람 누워서 후원하세요. 간병사분, 그리고 물리치료사분, OM 초대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친구분, 그게 다음 달에 그게 경주 세미나에 친구분 한 분 소개해놨거든요. 그 세미나에 초대해놨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화로 했대요. 그러니까 참 전화는 간병사 아줌마가 해주지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대구에 내려가니까 너 경주 세미나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OM 초대했거든요. 참 저렇게 누워서도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살아있는 멀쩡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머리 씌어 박을 때마다 아니야 그러면서 한 번 더 용기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마다 용기가 꺾이거나 나는 옳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이해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걸리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는 내가 세상을 훤하게 볼 수 있는 내가 못 보는 그 사람들 눈을 대신해서 먼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참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여러분 파트너로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창호 사람 이야기 듣다가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기 공식 책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기다리면서 막 울던데 왜 울었는가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아까 김병규 사님, 정학 사님 옆에서 정학 사님, 이창호 사님 어깨도 만져주시고 막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런 분들과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직장생활 10년을 했는데 병원에 왔다 간 사람 2사람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4번을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지냈는데 진정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왔는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분 와이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였지만 사업하다 그만둔 2팀만 왔다 가고 그 직장 동료들 아무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사는 아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었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제 파트너가 아니지만 초콜릿 하나 두고 가면서 메모 남겨놓고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게 SP상 사장님들 이렇게 글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정들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있으면서, 이 장사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적어놓은 글을 이렇게 딱 보면서, 김병사 사람 뭐 적었어요? 그러면서 보시는데 보니까, 사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김병사님, 사장님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했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고, 진짜 다이아몬드 분들, 이 사업 같이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받았는 사랑만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돌려드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창호 사장님.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손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로 경추 3번이야 완전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그 슈퍼맨 있죠. 슈퍼맨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낙상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 사람이 다친 부위가 경추 3번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횡격막이나 횡격막 부분을 많이 다쳐가지고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요. 저는 다행히 횡격막을 조금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숨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보낸 시간들이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휠체어에 앉은 게 지금 한 8개월 정도의 시간들.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좀 떠나 있다가 한 2년이 되거든. 그때쯤 돼가지고 복귀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에서 한 8년간 떠나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람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회사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를 지금은 롯데 손해보험 회사로 바뀐 대한아제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 한 10년 정도를 회사를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한 8년 가까이 했네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났다는 사실들을 다들 알고 있는데 저를 차고 잡은 사람들이 딱 두 사람, 그 사람도 저한테 초대돼가지고 약 한 15%씩 하다가 한 두 친구들, 이 친구 말고는 회사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 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이 캐스트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꼭 한번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만나 뵙고 얘기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온 걸 보고 반가워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얘기 도중에 제가 스피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30분 이상 누구와 함께 얘기를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횡격막 근처가 폐를 막 쪼여요. 그래서 호흡도 좀 곤란해지고 스피치도 그렇게 계속 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선 저희들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달받은 게 97년도 1월 달에 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달에 이 사업을 전달받고 사업 설명을 한번 듣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런 좀 나쁜 말로 이런 거지 같은 게 왜 나한테 왔지? 그리고 알려준 그 친구한테 내가 이 사업을 한 자도로 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냐고, 나는 이 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업 설명을 정화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은 마음을 떠난 상태에서 듣는 사업 설명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사는 그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아마 수석 다이아몬드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구 컴퓨터에서 막 스피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초대한 친구한테 이 사업을
전에 들어서 왔기 때문에 저 사람 스피치를 왜 저렇게 오래 하냐? 뭐 2시간 얘기했는데 시간이 3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당시에 정합사님 모임이 보통 2시간 40분에서 한 3시간짜리.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1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1월 달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서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돈은 필요가 없는데 사실 필요했지만은 돈은 필요는 없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뭔가 모르는 이 시스템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영업소에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얘기를 하면 영업소인들이 동기부여 받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배워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나중에 사우나 가서 자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3월 달에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세미나 이제 오산 세미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는 제가 대단히 잘났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사회 엘리트들이 이 사업을 함께 부업으로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잘난 사람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면서 게스트 스피치를 듣게 되는데 그때 게스트 오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먹고 자는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랬던 기억이 한 개도 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정해라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고 그 다음 내가 출근하면 딱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시간에 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 굶고 가서 한 10시쯤 돼가지고 회사 밑에 분식점에 가서 라면 먹다가 시험장한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가진 자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너는 자유롭냐? 내가 의자에 앉아서 게스트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게스트 하시는 분이 자기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은 자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돌아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유는 회사로부터 눈치 봐가면서 몰래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 비 오는 날 좀 무중충해지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찌진 구우면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거 이런 자유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금 늦게 가면 전화해가지고 어제 거래소 접대한다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이 얘기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미나를 나오게 됩니다. 그 세미나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팅을 참석하면서 처음 미팅을 참석하는데 우리 스폰서는 그 당시에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대구에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미팅장에 딱 나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구 미팅장에 나오셨던 거의 대부분들이 아줌마들이었었어요. 아줌마도 뭐 좀 때깔나는 그런 아줌마들이 아니었고 그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에 칼치 팔다고 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몸빼 바지 입고 그 다음 무대 올라가 스피치 하면 치마로 막 손으로 벌렁거리면서 왜 자기 바람을 막 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스폰서를 만나면서 서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만나본 분들을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구는 아무래도 좀 보수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봤던 그러한 사람들도 사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로 먹고 사고 하는 거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손해보험 회사에 1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8년차 근무였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교통사고나 일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해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간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하는 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내한테 문제가 생기면 과연 내 가족들은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세 그룹을 독립시켜가지고 세 사람한테 알려서 1000만 PB를 만들어내고 에메랄드가 되면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의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 대한민국에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없을까? 이런 아주 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팅을 나가지고 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죠. 그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3월달에 세미나를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스폰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세미나에 올 테니까 앞자리 10자리 그대로 비워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 시작했죠. 4월달 그때 두 번째 세미나 4월달에 과연 몇 명이 갔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2명 갔습니다. 대단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4월달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왔고 다시 또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로 복귀합니다. 회사로 복귀는 뭔가 하면 저녁에 돌아가 술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스톱 치고 땡땡이 치고 뭐 그런 일들요. 근데 제가 돌아가 있는 동안에 이제 미팅장에 누군가 나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가되고만 안 나가되고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뭐 땡땡이 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땡땡이 친다고 치면서 골프장에 가고 그 다음에 룸사롱에 가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왠지 뒷골이 자꾸 목걸이 서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저를 알아주지 않는 미팅장에 혼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꾸준하게 나가고 보름을 꾸준하게 나가면서 아무도 알리지 않았는데 저 혼자 미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막 알릴 때는 야 이렇게 좋은 아메를 왜 안 하냐고 제가 막 윽박지르면서 다녔는데 누군가한테 알리지 않고 보는 동안 내가 미팅을 혼자 딱 들으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런 아메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15일 정도 미팅을 듣는데 어느 날 내 미팅을 듣고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펑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전화가 왔어요. 5월 초순 돼가지고 지금 세미나 몇 명 신청할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와이프하고 2명 갈 것 같다. 그러니까 2명 자리 비워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달 갑자기 숙연해진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사업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컸고 제가 하는 아메 비즈니스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알렸는데 그때는 비즈니스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제가 하고 있는 아메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친구들한테 또는 제 아는 사람들한테 앉아서 아메를 알리기 시작하는데 아메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래요. 내가 울면서 아메이 그랬어요. 왜 이러더래. 그냥 하면서 눈물을 뚜다뚜다 흘리니까 무슨 일이냐 있네요. 그 내가 아메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메를 하는데 왜 우냐요. 난 몰라 그랬어요. 내가 니한테 뭐 해주면 되는데 뭘 말했지 사주면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미나하고 또 눈물 뚜다 흘릴 뻔했어요. 거기 가주면 되냐요. 그랬어요. 그렇게 그 다음 달 5월 달에 저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의 자만심이 커져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메이가 시장 보따리반도 더 작은 그런 비즈니스로 남한테 부끄럽게 비춰질 때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누군가 이미 지나간 자리고 그 자리가
별로 깨끗하지 못한 자리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빚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왜 사업을 하는데 동참을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개월 만에 SP를 가서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증명해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부지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업 알리니까 자기 죽어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 사업 내가 하는 거고 그냥 이끌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와이프까지 끌어들여갖고 내가 이 사업을 안 시킬란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큰 봉 비즈니스가 크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혼자 있게 되면 우리 와이프를 볼볼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 거친 사회에 과연 저 여자 혼자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버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자고 말은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SP 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마음을 먹고요. 3개월 만에 지금부터 SP를 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4개월,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한 4개월 반 만에 SP를 간 거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동참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SP 가면 SP 나오는 걸로 너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은 97년도만 해도 여자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탈 수 있는 국민차 티코 그게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차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그냥 11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정도가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마케팅 플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시스템에 두고 내가 이거 3개월 만에 못 간다면 너 인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 마음에 다금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죠. SP 못 가면 너 인간 아니니까 SP 갈 때까지 저녁 굶어라. 내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마음을 다짐했어요. SP 안 가면 밥 먹을 자격 없다. 저녁 먹을 자격 없다. 그리고 SP 가고 난 다음에 아주 멋있게 식사하자.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와이프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한만 해도 꼬셔도 저녁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 내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그 제 친구들한테 가서 차를 태워가지고 컴퓨터에 가려 그러면 8시 전에 도착하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내가 승리를 예감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되고 나는 언제 다이아몬드 되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되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한 선택순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꿈을 믿고 그 꿈에 열정을 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초대했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저는 오염을 듣고 싶었고 친구한테 그러면 있거라 그러고 내버려 두고 제가 미팅장에 와요. 근데 친구가 오늘 술 거하게 안 살 테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막 횡단보도를 막 뛰 건너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근데 그 교육장 앞에서 저하고 함께 이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했던 형제 그룹 한 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짜장면 한 개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 시간이 늦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짜장면 어떻게 먹어요? 이랬더니 먹을 거 먹으면 사업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앉아가지고 미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짜장면을 먹고 8시 한 25분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빨을 쩝쩝쩝 다시면서 제 옆자리에 앉더만은 좀 배가 좀 나왔어요. 우리 이상무사님 정도 배가 될 것 같은데 오자마자 딱 앉더니만은 한 10분 있다 바로 코를 옆에서 고로록 고로록 보는 거예요. 코 고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겼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밥을 먹고 네가 코를 고는 동안에 나는 이 사업이 매진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게 사람들한테 알릴 거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사업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말자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가 하면 너는 SP 가기 전에 남편에서 자격도 없다. 네가 내 스스로 내한테 그런 다짐을 안 하면 우리 스폰서가 내한테 와가지고 네 SP 갈 때까지 저녁 먹지 마.
네 SP 관리할 때 부부관계 하지 마. 이러면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이크로 머리를 한 번 콩 때렸겠죠.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까 아주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30일자 SP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스폰서한테. 나 SP 마감했다 이러니까, 아, 그랬나? 그런 거예요. 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무도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가서 SP 기념으로 그 당시에 맥주를 한 잔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너스로 제가 넉 달간 쓰지 않으니까 돈이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보너스 나오는 그날, 티콜, 흰색 티콜을 한 대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나가면서 오늘 점심때 내가 잠깐 밥 먹으러 들어올 테니까 집에 밥 좀 해놔라 그랬어요. 그걸 차를 몰고 티콜, 흰색 티콜 내가 몰고 이제 우리 집 앞으로 딱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층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점심을 해놨더라고요. 가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차 왔다 그랬어요. 뭔 차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SP 가면 그 차 사준다 안 하더라 이랬어요. 뭔 차 이래요. 봐라 바깥에 봐라 이래요. 그러면 제가 손에 키를 딱 쥐줬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면 자기 차가 있잖아요. 그 차를 탁 문을 열고 탁 앉아가지고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자기 또 혼자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이러면서 희죽희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더니만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실에 진열해놨던 에로시와 뭐 여러 가지 기타 아메 제품들을 꺼내리면 자기 뒤에 트렁크에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하냐 이랬더니 팔러 나간대요. 여러분하고 같이 똑같이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냐 여러분의 와이프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돈 까먹을까 봐 그런 거예요. 혹시나 어려운 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한 푼 더 잃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또 특히 제 와이프한테 이 사업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혹시나 반대하는 와이프한테 여러분 아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으로 여러분의 와이프가 원하는 차 한 대를 사보세요. 과연 와이프가 사업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사업 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천천히 토닥토닥 할게, 다지면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가 있는데 조금 이따 죽을래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까 우리 와이프의 말대로 뭔가 좀 진도가 안 나오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폰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스폰서는 어떤 다이아몬드 얘기같이 스폰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200m 앞에서 우회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대구에서 오신 우리 사업자분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는데요. 제가 지금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일산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타고 쭉 오는데 우리 같은 사업자분이 위에서 이제 위에 올려놓은 그 턱받이에서 1,000원짜리가 한 개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거 한 개 줍는 사이에 깜빡하는 사이에 오른쪽으로 가락하는 얘기 무시하고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km를 계속 가는데 다시 돌아서니까 15km가 연장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제 또 내비게이션 통해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텍스트의 말대로 행진하는 동안에 길거리에 돈을 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 고개 숙이는 바람에 여기 딴 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쪽으로 안내를 하는데 이게 길이 이상해요. 엉뚱한 골목을 막 가는 것 같아요. 차도 아무도 없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차에 이제는 내비게이션 한 대 이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 내비게이션 같은 스폰서를 갖고 계시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홀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많은 시스템과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 가면서 이미 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몸에 열정이 불탑니다. 근데 내가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계속 가도 길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꿈을 작게 만들면서 올라갔던 비행기에서 꿈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홀가분하죠. 제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폰서 같은 걸 한번 가져줬으면 해요. 여러분 스폰서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스폰서가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모든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저는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가고 난 다음에 GP 가면서 굉장히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나 하면 세제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세제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막 공격했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여기 있던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힘을 잃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130명 정도 되는 사업자들이 그 협동조합 세제 협동조합에서 했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나 하면 약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 겨울에 우리 함께 겪었던 어려운 일 아시죠? IMF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IMF가 찾아오면서 저도 힘들어지고요. 함께 하던 사업자분들도 회사를 떠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둘까 말까 처음으로 고민했던 고민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한테 대구에 전화를 합니다. 한 번도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때 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두는데 나 조금 쉬었다가 사업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힘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 스폰서가 그러면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3월 달에 펑션이 있는데 2월 달에 그 펑션에 한번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펑션에 올라가서 사업 비전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펑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펑션에서 제가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프로의 추가 수입, 그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나오는 안정성의 수입, 이 수입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저는 잠시 쉬고 있지만은 우리 와이프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사고 난 지 1년 한 7개월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수입들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수입이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힘이 들 뿐더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병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와이프와 함께 했던 우리 와이프 힘도 있지만은 시스템에서 여기 있던 저희 파트너들이 저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그 다음 시스템을 믿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들은 뭐였나 하면 저와 함께 이 사업을 하면서 저와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어요. 그게 뭐였나 하면 그 사람들은 회사를 보고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저와의 그냥 긴밀한 우정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스폰서가 문제가 생겨서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도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은 저하고 그렇게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 자기 스스로 자연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스폰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왔던 자연사업가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펑션에 참가해가지고 저는 무엇을 봤는가 하면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그 펑션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펑션에서 함께 갔던 한 10몇 명의 식구들, 이 식구들이 원래는 사업을 드랍하고 그만둘 친구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펑션을 보고 내려오면서 저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함께 갔던 그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은 눈물들을 같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펑션을 봤는데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돼가 있던 사람들이 펑션을 계기로 해가지고 약 한 3개월 동안 딱 더블 숫자로 늘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처음에 갔다 왔던 한 12명 정도의 펑션 참가자들이 그 다음에 세미나에 약 한 24명, 그 다음 세미나에 40명, 그 다음 세미나에
60명 이렇게 사람들 세미나에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던 그 와중에 플래티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플래티늄이 98년도 제가 되던 그 해에 전국에서 플래티늄 몇 조가 나왔나 하면 14명의 플래티늄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아가지고 플래티늄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한 40조. 그 정도의 숫자를 모아서 플래티늄 얻게 되고 플래티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제 믿음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래티늄은 됐는데 제 그룹이 정체되면서 또 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 미국 펑션 참가하죠. 그래서 우리 신기빛 그룹에서 김종민 장학사님이 펑션에 참가하자고 미국 펑션에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펑션에 이제 제 파트너들 몇 분과 함께 펑션을 다녀오게 됩니다. 미국 펑션에서 저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주는 힘도 물론 느꼈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업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다이아몬드 한 분이 책자를 보여주는데 그 책자 속에 미국 아마그램에 흑백 사진하고 칼라 사진하고 섞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이아몬드 사진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검은 색깔로 가지고 있는 흑백 사진은 뭐고 칼라 사진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칼라 사진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흑백으로 낸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난 다이아몬드 그런 분들의 사진들은 흑백으로 게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이든 1,500만이든 2,000만이든 그 수입들이 자기 아들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어떤 고아원에 지속적으로 1,500만이나 2,000만 원 돈들이 꼬박꼬박 기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흑백 사진들이 꽤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분한테 소개시키는가 하면 선한 사람들이 그 선함을 지켜낼 수 있는 선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사업을 2년 이상 한 분들 일단 인간성은 점검됐다고 생각합니다.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업을 2년 이상 한 분들 일단 인간성은 점검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 되질 않아요. 왜 잘 되지 않는가 하면 잘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서 배울 것들을 초기에 많이 깔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사업이 잘 되면 이 미팅에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뭐 주변에서 교수가 사업하다 그만뒀다, 또 신문기자가 하다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갑니다. 뭐 공장에서 큰 한 200명, 3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 사장, 플래티늄 금방 되겠죠. 폴도 금방 되고, 에메랄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 충분히 던질 만큼 또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밖에 나가서 내 꿈은 갖고 있지만은 그 꿈을 포기하거나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차범근 선수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요. 차범근 선수가 선전하는 거 있죠. 애가 막 발로 뻥 차면서 한 발로 뻥 찬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기 재능이 발견된다면 1. 못 본 척 한다. 2번째 유학 보내고 05700으로 후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꿈을 발견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꿈을 발견하면 어때요? 없었던 걸로 한다. 2번째 암의 사업을 한다. 그렇죠? 그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비즈니스 또는 선한 사람들이 하는 선한 비즈니스. 내가 내 스스로를 이겨내고 싶지만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그다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봐라 특별한 사람은 되고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들 기죽고 있고 이 시스템에 왔어도 길을 못 펴고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도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스폰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꼬드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강한 자가 이 사업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속에서 눅눅히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한테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이겨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반쯤 지나서 에메랄드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4년 반이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아무 해놓은 것 없이 돌아보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갔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환갑의 나이를 맞이하고 결국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그런 많은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내 인생만큼은 좀 특별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 친구들이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별나라고 얘기합니다. 별나다. 뭐 그냥 인생 그냥 살면 되지. 그만큼 돈 벌면 되지. 뭘 그래 별나가지고 암회사까지 하냐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택하면서 미래에 대한 돈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중요하긴 했지만은 저한테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는가 하면 삶에 대한 권태기였습니다. 권태기. 나이가 35이 되면서 제 주변에 돌아보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만해라는 얘기만, 그만 꿈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혹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면서 그들의 비하인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그 일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실수로 폐연봉에 떨어져가지고 그 20년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가 응원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금메달 따는 게 또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여러분들 꿈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이루는 꿈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왜? 스스로 꾸는 꿈들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꿀 수 있는 자는 이룰 수 있는 힘도 같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난달에 대구에 갔었습니다. 대구에 세미나에 내려가가지고 스피치를 하면서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힘듭니다. 왜 힘이 든가 하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요. 저쪽 얘기를 하고 하면 저쪽 얘기를 가다가 또 눈물이 확 쏟아져갖고 스피치를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여기 가서 얘기를 하다가 저기 가서 얘기하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느껴져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가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와이프한테 스피커 잠깐 돌리고요. 제가 한숨 돌리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뵐게요. 사고 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급생활 생활을 하면서 인생 마칠래 암회 사업에서 다이아몬드 되고 사고 나서 이렇게 살래. 신이 그렇게 두 가지 패턴이 A, B가 있다. 그러면 어느 길에 갈래? 그러면은 난 그래도 사고 나도 암회 사업 하다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이 상태를 선택할 것 같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보기에는 참 불편한 몸이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근데 A 패턴을 하지 않고 진짜 평범한 셀러리맨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선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빈스 우리한테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다이아몬드 사람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인생은 지구로의 피크닉이라 그럽니다. 피크닉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름 휴가도 가고 우리가 이렇게 소풍 간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데, 소풍 가기 전에 행복함, 준비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빈스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용기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구로의 피크닉이라는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공감하고, 어렵게 왔는 것만큼 다시 한번 그게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정학사님 대구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km를 스스럼 없이 제품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2000km, 그게 2만 km를 자기 바운더리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너무 공감했고, 우리가 그게 저 멀리서 이런 제품 하나 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만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제품들이 연계돼서 들어가고 그게 커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항상 모티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사업하다 그만둬도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고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렇게 꿈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려놓고 저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감사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삶을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둔 파트너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한테는 더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업하다 그만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고, 표정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하다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전화를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내 입장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진짜 따뜻한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이비사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 때까지는 진짜 이창호 사람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하거든요.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카리스마를 가지면 상처받는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역할들은 사람들 따뜻하게 거두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마음 다스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과 함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하기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말 부부인데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다 보험이나 책이나 여자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잘 지내고 있을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게 염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걱정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나가는 저도 이렇게 시시콜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옷을 사입어도 아무렇지 않고, 안 그러면은 너 옷 사입어서 이상하게 쳐다볼 건데 그렇지 않고 이해해주는 폭도 넓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와이프 걱정 안 하게 되고, 저도 하루 종일 아픈 사람과 시중하면서 그렇게 막 신경질 나는 그런 얼굴로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간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애 둘이를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그때 참 이상하게 전해줬던 이빈스가 지금은 너무 감사했고, 사고 나면서 진짜 이정재 김신혜 사람한테 더 감사하게 되었고,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진짜 그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됐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수입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수입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 사업의 재구매 그리고 시스템 이런 걸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제 김 변호사님이 요리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항상 멘탈 부분을 이야기하시다가 킹쿡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와 저런 경험 같으면 많이 했는 경험인데 여자들은 요리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킹쿡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참 변화를 많이 했구나. 균형감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균형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그거 하셨거든요. 내가 처음 봤던 비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사업이 확장된다면 다른 것은 빨리 변화해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멘탈이 너무 좋은데 난 이건 제품 그게 저 사람한테 가서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균형 있게만 해나간다면 어느 분야로 치우쳐지든 내가 원래 봤던 비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것만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여러분 사업이 확정될 수 있다면은 요리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자분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걸 요리가 될 것 같거든요. 꼽아주세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스키장을 갔습니다. 우리 정한사람 이야기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사파이 미팅을 쭉 하면서 산행을 하다가 올 겨울은 스키를 타자 이래서 제가 용평 스키장을 가게 됩니다. 1월 17일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대로 가서 먼저 방을 잡아놓고 스키 슬로퍼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본다고 먼저 갔던 선발대 5명과 함께 스키장 올라갔습니다. 용평에 올라가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왠지 그날따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따라 스키를 타는데 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스키 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가 보거든요. 한 15년간 스키를 탔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몸 무거운 상태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2번 슬로프로 2번 타고요. 3번째 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타고 싶은데 이제 같이 한 번만 더 올라가줘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턴을 하려고 돌아서는 순간에 한번 그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한번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가서 다시 턴하기 위해서 미끌러 내려가는데 옆에서 턴을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아이 머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나가면 애가 머리를 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혹시나 개가 한 마리 뛰어들어도 핸들을 옆으로 돌리게 되죠. 그래서 옆으로 애는 오고 제가 턴을 하려니까 턴은 안 되고 옆에 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저 건물로 떨어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잡아야 되는데 건물 사이에서 보여있던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포스터에 머리를 박으면서 바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몸을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과음을 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컷 이제 스키장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도착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코미디 미녀 삼총사를 하던 그 김영은 씨인가? 그분이 일주일 전에 사망을 했어요. 경추 3번 저하고 똑같이 다친 부위로. 그래서 그 사람 죽었던 거하고 똑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빨리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머리를 꿰매고요. 그 상태 그대로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꿰매고 MRI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MRI 방에 들어가가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호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계속 잠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잠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얘기를 하면서 혼자 꼬북꼬북거리다가 결국 이제 MRI 통을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오늘 못 넘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의사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겠냐고.
이렇게 말이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제 폐를 받치고 있는 8개 신경이 다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호흡이 곤란하실 거라고. 근데 오늘 호흡을 저녁 때까지 못 하시게 되시면 내일 못 일어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가족분이나 특히 와이프가 오시거든 하실 얘기를 다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우리 와이프 첫 마디가 뽀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누워서 와이프가 제가 싱글싱글 웃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깊은 상처인지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만나서 참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선택할 만큼 너를 사랑했지만 조금 짧은 인생, 어쩌면 20년이라는 인생, 그리고 7년간의 연애 기간, 그 남들보다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럼 혹시나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 전부 다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뭐는 여기 있고 뭐는 저기 있고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우리 와이프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번 달에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모든 걸 다 제가 처리했고 우리 와이프가 돈 달라 그러면 아침에 돈 찾아가 돈 붙여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설명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스폰서한테 믿을 때가 우리 스폰서밖에 없잖아요. 스폰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덜렁거려가지고 조금 못 믿을 구석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믿을 게 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문제 생기면 우리 와이프한테 좀 내 대신에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가 굉장히 착합니다. 지금 이종철 사장님인데 저 그렇게 얘기한 저를 보고 중환자실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창우가 너 안 된다 죽구만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를 보면서 조금 덜렁거리긴 하지만은 정말 착한 스폰서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장원사님 들어오시고요. 그냥 사파이어 미팅에 참석했던 또 제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참 놀라운 일들요. 특히나 뭔가 하면 제가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스키장 가기 전날 큰 관이 있는데 왜 그 드라큘라 별장에 나오면 오각관이 있죠. 그 사각관이 아니고 마른 목걸이 되는 오각관에 제가 누워있는 꿈을 꿨어요.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왜 이렇게 꿈을 꾸냐고 생각하고 제가 스키장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흰색 하얀 빛이 나는 두 물체가 제 팔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자꾸 막 허공을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던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는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에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반갑다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님은 뒤에서 우리 아버님 계시는 산소 뒤에 제가 봤던 오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각관 속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딴 데 보면서 저한테 손사래를 막 하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대신에 누구를 내어놨다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흰물체 두 개를 제가 잡고요. 새로 잡고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면 대구 있는 컴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구 있는 컴도로 날아가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막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오라고. 저 전부 다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도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끌고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면 강동 컴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강동 컴도로 날아가는데 제가 뭘 봤는가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촛불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이 두 빛나는 것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나는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이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살던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가는데 종교적인 얘기라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방에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사이에 이제 저한테 없던 예수님 사진이 하나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니 이런 꿈을 내가 왜 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쯤 내가 눈을 뜨는데 새벽 4시 내가 누가 오셨는가 하면 김동희 사장님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눈이 떡 떠가지고 원래 중환자실에 새벽 4시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김동희 사장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미국 비행기를 끌어놨다고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희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빨리 일어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장님 천천히 빨리 일어날게요 그러고요. 사장님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사람이 얼음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똘똘해 보입니까? 좀 똘똘해 보이겠는가 하면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나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이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살던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갔는데 종교적인 얘기라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방에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사이에 이제 저한테 없던 예수님 사진이 하나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니 이런 꿈을 내가 왜 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쯤 내가 눈을 떴는데 새벽 4시 내가 누가 오셨는가 하면 김종희 사장님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눈이 떡 떠가지고 원래 중환자실에 새벽 4시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김종희 사장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미국 비행기를 끌어놨다고 오늘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희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빨리 일어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장님 그 천천히 빨리 일어날게요 그러고요. 사장님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사람이 얼음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똘똘해 보입니까? 좀 똘똘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좀 현학적인 구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잘난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는 것만 믿지 누군가 얘기하는 걸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절대 긍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긍정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내재대가 있었던가 봐요. 제가 눈을 뜨고요. 이틀이 딱 지났는데 이틀이 지나면서 제가 창문가에 보니까 그에 따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눈이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살았구나. 나는 행복하잖아. 나는 앞으로 손발을 다 못 쓰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입은 살아있잖아. 그리고 눈은 살아있잖아.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말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눈을 감게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던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종희 사람이 항상 얘기하시던 절대긍정이라는 거 있죠. 손을 못 쓰면 발이 있잖아. 발을 못 쓰면 손이 있잖아. 손발을 못 쓰게 되면 눈을 뜨고 말을 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저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뭘 주는가 하면 가지에다가 헝겊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쭉쭉 빨아먹으니까 딱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한테 우리 와이프가 아주 조그만한 미역을 들고 와갖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먹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 나흘째 되는 날 그걸 먹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마치고요.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그 글을 써서 제 머리맡에 놔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의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장님은 3번 이하로 완전 마비가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해도 사장님은 똑같은 모습을 환자분은 똑같은 모습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뭔가 세상 이치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한 14일 만에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를 해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예. 제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나는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의 병원에서 약 8월 달까지 욕창과 함께 꼼짝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됐어요. 근데 8월쯤에 해서 대구에 서울에 있는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의사의 말이 저보고 뭐 하려고 올라왔는 거냐 묻는 거예요. 제가 치료받으러 올라왔다 그랬죠.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척추마비가 돼가지고 경추 3번 이하가 된 사람 중에서 당신을 고쳐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평생을 이렇게 살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지만은 현실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똥을 산 거예요. 근데 저는 똥을 산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누군가 와서 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내가 똥 산 것도 모른 채 쳐다보는 모습을 또 보면서 앞으로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시 그날 의사한테 물었는데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절망감을 그 상황에 느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면회 오는 사람한테 이때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했었는데 그 연세세브란스에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잠을 잘 수가 없고요. 하루 종일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제가 우리 동생이 찾아왔어요. 동생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원래는 내가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 와이프를 보고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한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만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니 있잖아. 니가 누워가지고 똥을 사는데 똥 산지도 모르고 누군가 니 바지에서 기저귀를 뽑아낼 때 니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그런 걸 한번 겪어봤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만 동생이 너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 오빠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쳐다보면 살면 되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서가 있으니까. 너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누워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낼 거냐고. 그래서 그 의사한테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게 뇌하고요. 그 다음에 이빨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하고 이 세 가지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다시 손발이 움직이는 거는 부러진 이빨이 새로 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너무 절망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요. 침대에서 같이 온 대구에서 왔는 간병사를 두고요. 욕도 하고요. 막 울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요. 아주 극적으로요. 저희 딸이 저한테 면회를 왔어요. 딸이 면회를 왔는데 딸이 제가 아버지인데요. 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럼 네가 나한테 뭐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만은 이 딸이 저한테 뭘 읽어주는가 하면 시크릿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 시크릿 맨 끝에 보면요.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당신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그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가면서요. 아빠 힘내라. 아빠가 항상 얘기했던 긍정적인 생각 아빠가 지금부터 내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거는 니는 의사니까 그건 네가 했는 말이다. 나는 네 말 안 믿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 뜨고
오늘도 죽겠다. 내일도 죽겠다. 어제도 죽겠다. 이 세상 죽고 싶다고 하면서 약을 꺼내 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느냐고. 그 사람보다 최소한 남아있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내려가려 하다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바꿔먹고 난 다음에 재활병을 알아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을. 그래서 누군가한테 소개로요. 그 재활병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몇 달이 되건 간에 여기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고쳐먹었던 생각 그대로 제가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재활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도 하나도 움직이고 발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누웠어요. 휠체어도 탈 수 없고요. 휠체어 타고 일어서면요. 혈압이 떨어져서 그거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별이 내리고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자는 시간 동안 남자 간병사를 구했어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손발을 그 사람이 움직여주고 내가 따라서 흉내내가 따라가 보고 근데 한 달이 딱 지난 시점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누워있는데 제 엉덩이 속에서 제 대변이 기저귀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완전마비하고 불완전마비로 나누는데요. 전문용어로. 불완전마비는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거고 완전마비는 완전히 신경이 끊겼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진단받은 거는 완전마비였거든요. 근데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를 구분하는 건 뭔가 하면 항문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대변이 나오는데 대변 나오는 걸 제가 우리 간병사한테 한번 기저귀를 꺼내봐라. 변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똥이 그렇게 반가웠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요. 제가 변이 나오는 감촉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완전마비에서 불완전마비로 밖에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그런 복을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손에 발가락에 감촉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휠체어에 앉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간병사가요 저를 며칠 안 보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몸도 못 움직이는데 운동을 새벽부터 하자고 하우머지 욕심을 부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요 간병사가 계속 밖에 들어가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 서러운가 하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아무리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얼마나 세상을 도도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받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한테 또 좋은 간병사를 하나 또 만나가지고요 지금도 다시 또 운동도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제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지금 한 6개월 7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한테 부터 들어서 손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음에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스피치가 어떤지를 제가 알아요. 왜인가 하면 어쩌면 감정이 충실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제 마음속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요. 제 눈물을 제가 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끄집어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수도 있죠. 말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거든요. 저는 테이프를 듣고 싶었어요. 테이프를 듣고 싶은데 테이프를 한번 꼽아갖고 옆에서 자고 나면요. 그 테이프를 끄고 싶은데 끌라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을 또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귀에서요. 계속 테이프가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리와인드가 저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군가 한 장 한 장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일까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제가 만난 간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난 환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환자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사장님을 가셔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 밖에 왜 나갈 수가 없는가 하면 반겨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치고 나면 재활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와이프와 이혼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가 하면 와이프를 이혼해놓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와이프로 넘겨주고 자기는 혼자로 있는 걸로 의료보호 대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병원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이프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고 지내보자고 약속했던 그 와이프들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요, 집에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와이프는 시스템을 지켜주거든요. 옛날에는요, 제가 돌아다니는 걸 우리 와이프가 레이더가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회 사업을 하면서 내 밖에 술 안 먹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고 레이더에 딱 잡히니까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뭐 하는지 레이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버벅거리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얘기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같이 큰 소리로 열정으로 스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제가 메모를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메모했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불러서 이거를 받아 적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없지만은, 저 인간이 암의 사업을 통해가지고 벌어난 수입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은 수입을 위해가지고 또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또 후원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함께 지금 오늘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려놓고 간 분이, 물론 저희 와이프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새로운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꿈꾸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 저를 감동시키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가 걸어서 저희 와이프와 손을 잡고 통신장에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유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 할 수 있다고 제가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너는 돈을 많이 벌어봤잖아. 그리고 너는 말을 잘하잖아. 그리고 너는 많은 책을 읽었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내보다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특별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들을 수가 있고요.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저는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제 요도에다가 관을 꼽아서 소변을 빼내야 돼요. 소변을, 그래서 저희 같은 환자들은 오줌 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소변을 빼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5번씩 6번씩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밥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정말 힘든 일들은 뭔가 하면요, 정말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누워있는데 제 머리에 파리가 한 마리 앉은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가 와서 물어뜯는데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일들은 뭔가 하면 누군가 내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있는데 간지럼이 안 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누군가한테 가서 암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젓가락질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같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자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펑션장에서 제가 걸어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저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일어나서 옛날같이 큰 목소리를 내서 나한테 영감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저한테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제보고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제 꿈은요, 물론 당면한 목표는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잠시 음악 한번 듣도록 할게요. 눈물 나네. 제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폰서가 우리 스폰서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즈니스입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얘기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이런 다운라인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다운라인한테 이런 스폰서가 되기를 다들 원하면서요. 제가 조금 더 힘을 얻고 강인해졌을 때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 드리게 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제가